65세가 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애 주기를 나눌 때 노인기, 노년기라고 하면 일단 65세 이상이죠. 근데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생애 전환기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애 전환기를 넘은 지 한참 되셔가지고 자, 생애 전환기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젊을 때는 크게 내가 생활을 좀 잘못하거나 음식을 좀 잘못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그래도 사실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생애 전환기가 딱 되면 그때부터 내가 오랫동안 잘못 먹어온 거, 잘못 생활해온 거 이런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생애 전환기라고 해서 건강검진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받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생애 전환기가 40살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40살은 다 지나셨으니까 자, 두 번째 생애 전환기가 몇 살에 올까요? 두 번째 생애 전환기는 66세에 와요. 그래서 두 번째 생애 전환기도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두 번째 생애 전환기는 아직 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자, 지나신 분이라면 이 두 번째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말 질병, 만성 질병의 위험이 더 많이 커지고 이것들에 대한 합병증, 그 다음에 수명, 삶의 질 이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면 1000만 명을 넘는데요, 이제. 1000만 명이에요. 근데 65세 이상의 93%가, 그러니까 65세를 넘으면 한 명, 열에 9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한 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73%,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아마 이 중에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어 하시는 분들 저는 매일 무지하게 많이 만나거든요. 자, 그런 분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 일단 거의 만성질환을 적어도 하나에서 3개 이상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성들이 평균 수명도 길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요. 여성들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사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비만, 뇌졸중, 심장질환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주 원인 70% 이상이 다 이 병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젊을 때는 좀 나쁜 음식 먹어도 되고 조금 대충 먹어도 되고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고 어떤 때는 좀 덜 먹어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한 끼 한 끼가 약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 먹어도 안 되고 조금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대충 먹어도 안 되고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긴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일단 목표는 적어도 5년 젊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외모로는 5년 젊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 상태로, 혈액 상태로는 적어도 10년 젊어지는 게 이제 우리 목표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겉으로 외모적으로 젊어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딱 3가지예요. 자, 체중과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이에요. 이 3가지 요소를 다 잘 충족해야 일단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도 안 돼. 너무 말라도 안 돼. 그 다음에 과체중이거나 또 뚱뚱해도 안 돼. 비만이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정상 체중 범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상태가 좋아야 돼. 피부 상태가 좋아야 되고 모발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3가지는 외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이 3가지를 만들어내는 속 사람이 뭐가 꼭 필요하냐면 내 혈액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정상을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액을 맑게, 혈관을 건강하게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이 내 몸 안에 10년,
내 적어도 외모를 5년 이상 젊어 보이게 하는 그런 핵심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을 늘리자 하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 늘리자는 이제 없어요. 왜냐면 충분히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한 수명, 내가 약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나이. 사실 우리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의 모습은 나이 순서대로 가요. 하지만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한 모습이시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랑 함께 살거든요. 결혼해서 지금 25년째 시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82세예요. 82세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 지금도 더 바빠요. 여러분들만큼 바빠요. 일주일에 3번은 일단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하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막 춤도 추시고 막 이러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7일 중에 집에 있는 날은 하루 있고 주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밖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82세 되신 분이. 자, 그런데 제가 만나는, 저는 이제 주로 환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60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본인의 힘으로 거동하기도 어렵고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는 내가 건강관리 그 모습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고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대체 뭔가?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건강에 제일 나쁜 거 생각하면 담배일 것 같잖아요. 술, 담배, 스트레스. 이 3가지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술, 담배,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게 바로 뭐였냐면 1등이 당뇨였어요. 당뇨 또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줄이는 제일 큰 요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30살에, 물론 다 30살은 넘으셨지만 우리가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당뇨는 이렇게 수명하고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늦게 진단 받을수록 좋아요. 진단을 안 받으면 정말 좋겠죠. 평생 동안 내가 당뇨 없이 살면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당뇨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명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30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평균 수명이 14년이 짧아져요. 40세에 진단을 받으면 10년이 짧아지고 50세에 진단을 받아도 6년 이상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 수명이지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명은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영양을 공부하고 또 임상 영양을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저는 당뇨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고향이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했어야 됐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로 가야 되고 또 대학은 또 서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 이모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이모 집에 얹혀 살 이모가 그때 당시에 사실 그때는 당뇨병이 흔하지도 않고 당뇨병이 굉장히 드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뚱뚱하셨고 당뇨병이 있고, 근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이모의 그 고통스러운 밥도 못 먹어 나중에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병원 나중에 인슐린 막 주사를 찍으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짜증내시고 아파하시고 결국은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당뇨병이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엄청 무서운 병이구나, 못 고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와서 영양을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당뇨병이야말로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목표가 정말 당뇨병을 잘 고치는,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2시간 강의를 잘 들으시면 혈당 관리는
많이 좀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혈당은 내가 먹는 대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바로바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병이 많아지고 그냥 하나의 병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눈덩이가 굴러가면 눈덩이가 막 커지듯이 약을 어때요? 하나 먹기 시작하면 약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한 줌 가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중년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부터 오죠. 여성들은 더더욱 심하게 오고 남성들은 이제 조금 더 완만하게 오기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50대가 되면 이제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호르몬이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성호르몬인데 근데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지만 오늘도 제 강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뭔가 얻어가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서 또는 뭔가 행동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지만 우리 몸은 세포, 굉장히 많은 숫자 60쪽에 100쪽에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언어가 없으면 서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뭔가 작용을 못해요. 자, 그럴 때 그 많은 세포들이 서로 의사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종류도 많고 우리가 당장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인슐린도 당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 혈액이나 혈관 질환들이 이제 많이 오게 돼요.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자,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여성분인데 나는 밀가루도 안 먹어. 그리고 살도 안 쪘어. 살도 안 찌고 밀가루도 안 먹고 고기도 채소로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자, 그분은 사실은 식사나 다른 거에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막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하는 역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기타 호르몬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혈액이나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많이 높여버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근육이 많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분께서 30살 때 60kg이셨고 만약에 지금도 60kg이야. 그럼 이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다시 안 찐 것만 해도 어때요? 정말 다행인데 자, 문제는 30살 때 60kg과 60살 때 60kg은 우리 몸에 그 신체 조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살 때 60kg일 때는 근육량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60kg일 때는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다 뭐가 채웠냐면 지방이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중이 내가 늘지 않았다. 늘면 더 문제, 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 감소로 인한 비만이 생기면 문제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들도 생기고 혈관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호르몬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근육이나 골격에 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뼈에 그다음에 인대에 이런 데 많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앓게 되는 만성 질환들이 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오게 되는 병들이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서 다 잘하면 좋죠. 다 잘하면 너무 좋은데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자, 오늘은 근육과 뼈. 이제 노년기의 핵심은 근육과 뼈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킬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식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과 혈관에 관련된 영양소예요. 자, 혈액과 혈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조금 달라요. 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은 상태가 맑아야 돼요. 혈액은 맑아야 잘 흘러가요.
그러면 혈액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혈당 조절이 잘 돼야 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방이 많을 때. 그래서 내가 혈액은 혈당과 고지혈증 관리를 잘 해야 혈액이 건강한 거고, 혈관은 뭘까요? 혈관은 탄력이 있어야 돼요. 혈관은 탄력이 있어야만 내가 심장에서 혈액을 딱 뿜어주면 만약에 서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울산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울산이나 부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400km가 나와요. 한 번 가는데 400km. 자, 근데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갈 때 400km를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번도 편안하게 간 적이 없어요. 차가 많아서 막히거나 아니면 도로에 공사를 하거나,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 400km를 가는데도. 근데 우리 몸의 혈관,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은 12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피가 얼마만에 한 번씩 돌아야 되냐면 20초마다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심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심장은 짜줄 뿐이지, 심장에서 한번 확 짜주면 이 긴 혈관에서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마치 공이 튀어오르듯이 이렇게 팅팅 이렇게 쳐주는 힘이 있어야만, 그 탄력이 있어야만 말초까지 필요한 곳까지 피가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내가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까 날씨가 더워지면 혈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날씨가 오늘도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30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서 땀이 나요. 땀이 날 때는 혈관이 수축할까요? 늘어날까요? 이게 막 늘어나요. 추울 때는 수축하지만 이게 더울 때는 혈관이 막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나는 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야 돼. 이완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근데 혈관이 탄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다, 아니면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좀 딱딱해져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이완을 하거나 줄어들 때 훨씬 더 힘도 들고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다라고 혈관이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혈압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관의 탄력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하는 탄력이 잘 조절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사고가 잘 안 나는데, 혈압이 아주 높지 않아. 뭐 예를 들면 한 150 정도, 140이나 150 정도 되는데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이런 분들은 사고가 많이 나기 쉬워요. 특히 내가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거나 또는 기온 차이가 극심하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막 이런 기온 차이가 있을 때는 이런 혈관의 움직임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은 맑고 혈관은 탄력 있게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먹어야 돼요. 왜? 식물하고 동물은 다르죠. 식물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동물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뭔가를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병에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안 걸려요.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에도 병이 나아져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신진대사가 안 되면 병이 걸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병에 걸렸을 때 낫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신진대사가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는 없지만 신진대사가 안 되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뭔가 하나라도 병 진단을 받으신 분 안타깝지만 혈액검사상으로 또는 이제 병원에서 뭔가 약을 하나라도 드시고 있는 분은 일단 신진대사가 뭔가 깨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직 다행히 특별하게 병은 없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내가 신진대사가 안 되는 사람, 앞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체중이 많이 늘어나 있는 사람인데, 자, 체중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자, 20살 때, 20살은 다 넘으셨잖아요. 아직 20살 안 되신 분은 없을 거니까. 자, 20살 때 체중이 몇 킬로셨어요? 20살 때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너무 훌륭하시네. 자, 20살 때 내가 만약에 50kg이다. 계산하기 쉽게 할게요. 내가 20살 때 50kg이었으면 내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60이 되든 죽는 날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게 가장 좋아요. 그 안에 있으면. 이분은 아주 베스트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0kg였으면 10%면 마이너스 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플러스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55kg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숨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완전히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닌 정도는 어디까지냐면 20%까지. 그러면 50kg이었다 그럼 20%면 60kg까지는 그래도 노란불 정도예요. 노란불. 빨간불은 아직 아니야. 근데 이제 빨간불은 언제부터냐면 내가 20살 때 체중보다 20을 넘어섰다, 20%를 넘어섰다면 그건 무조건 병으로 찌는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목표를 내 20살 때 체중 20%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 그게 되신 분은 10% 범위까지 조금 줄이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매일 저는 인바디를 하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마다 저 체중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이게 체중 검사 해보시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계산법대로 내가 조절해야 되는 지금 이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진대사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병이 오기 쉽거나 또는 병이 걸렸을 때 좋아지지 못하고 나빠지는 사람들은 소화나 대변의 이상신호로 오기가 쉬워요. 특히나 내가 음식을 꿀꺽하고 먹으면 내가 이거를 삼킬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구멍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입에 넣었다가도 뱉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목구멍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먹었으니까 빨리 위를 움직여야지, 뭘 해야지. 이거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몸 안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식도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항문으로 이제 찌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직접 만나는 곳이에요.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이제 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지 음식 자체는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될 건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을 건 배설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화관, 위든 장이든 배변이든 여기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 불편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양을 잘못 먹었거나 종류를 잘못 먹었거나 뭔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내가 신진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피로감이 있는데 이 피로감은 정상적인 피로감도 있고 나쁜 병적인 피로감도 있어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양학 박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도시락도 싸주고 제가 몇 시간을 운전하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또 내일은 제가 울진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못 올라가요. 울진으로 가서 또 자고 내일 울진에서 강의를 하고 또 올라가.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럼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정상적인 피로감은 아침에는 그래도 잘 일어나.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바쁘게 잘 지내. 그리고 나서 저녁에 딱 들어갔더니 오늘 바쁘고 피곤했다. 빨리 씻고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씻고 누우면 잠이 잘 와. 우리 골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아침 되면 또 잘 일어나요.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피로감은 아니야. 그런데 병으로 가는 피로감은 어떤 피로감이냐면 반대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피곤해. 몸이 너무 무겁고 그래도 오전은 어떻게든 버텨져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힘든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피로감은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문제예요. 내가 점심 보통 12시를 점심 먹는다 치면 12시부터 이렇게 한 서너 시까지 엄청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자, 몸이 이제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어두워지면 몸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질 때 몸이 가벼워져요.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가 그래서 한 5시 넘어야 몸이 이제 슬슬 좀 풀리고 가벼워져서 저녁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해서 막 저녁에는 제일 하루 중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아. 그리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억지로 자야 돼. 뭐 아침 되면 또 피곤해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만 정신이 들어. 만약에 이 생활이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로 정상적인 피로감은 아니에요. 이건 병으로 가는 피로감이에요. 병으로 가는 피로감. 그래서 이런 내 몸의 사인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진대사가 안 되면 병에 걸렸을 때도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서 잘 먹고 식단 관리를 잘해서 암도 고치는 사람도 저는 수두룩하게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음식 관리를 잘 못하고 식단 관리를 잘 못해서 없던 병이 생기는 사람도 많아. 자, 도대체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길래 병에 걸리게도 하고 병이 낫게도 하나. 자, 점심을 여러분들 뭘 드셨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점심 안 먹었어요? 저는 근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면서 저는 좀 밥을 먹었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볶음밥을 먹었어요.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제가 볶음밥을 집에서 해갖고 와서 먹었는데, 자,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먹었을 거고, 단백질도 먹었을 거고, 지방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소화기를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식도를 지나서 위를 거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곳.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1kg 음식을 먹으면 1kg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흡수될 건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을 건 대변으로 나가요. 그걸 결정하는 곳, 그걸 선별하는 곳이 어디냐면 장이에요. 근데 장도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죠. 소장에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의 거의 대부분 95%는 소장에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건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요. 자, 그런데 소장에서 흡수가 됐다. 소장에서 흡수가 된 것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얘는 바로 우리 피로 가는 거예요. 피로 가서 필요한 조직에 가서 이제 영양소를 써야 돼. 근데 영양소를 쓸 때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쓰겠어요? 포도당이 들어왔어, 단백질이 들어왔어, 지방이 들어왔어. 이걸 쓸 때는 에너지라는 형태로 써야 돼요. 포도당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은 안 먹어도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밥은 먹었다 저장해놓은 영양소를 써도 되지만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태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내 몸 안의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이 산소가, 여러분들이 호흡한 산소가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태워요. 태워야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에너지만 나오면 너무 좋아요. 내가 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양을 얼마나 먹었느냐, 조리를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또는 어떤 식품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것들이 나와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음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음식으로 생기는 병이라면, 음식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 거의 99%는 여기서 와요. 내가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게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만들어졌는데 청소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걸 적게 나오게 하면 가장 좋고, 나왔을 때 빨리 청소하면 그것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되도록이면 적게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 이게 나왔을 때 빨리,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가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 같은 걸 적게 나오게 하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영양학과를 나오고 식품 영양을 4년을 배우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환자들도 25년을 만났는데 25년 동안 제가 하면서 아무리 분리를 해봐도 이걸 적게 나오게 하는 가장 베스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저는 4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40년은 아니죠. 30년 동안 제가 찾지 못했어요. 자, 많이 적게 안 드셔도 되고 조금 적게 드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차곡차곡 먹으면 위에 있다가 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게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한꺼번에 내려가면 위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 있지만 장은 이렇게 긴 그냥 관으로 돼 있잖아요. 이 장이 한꺼번에 내려가면 흡수할 것과 흡수하지 않을 걸 분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만들어 온 다음에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소장에서 차근차근 흡수할 거다, 안 흡수하지 않을 거다. 이걸 잘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위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완전히 위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이 어머니 위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게 지금 300ml짜리 물이잖아요. 300ml짜리인데 이분의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는 진짜 크면 100ml. 남자분들이 보통 한 100ml 정도 되고 요만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더 작아요. 60이나 한 80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그 야쿠르트병 있죠? 그 정도로 아주 작아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위가 딱 붙어 있다가 저녁에 자녀분들을 만나가지고 엄청 맛있는 걸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드시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으면 이분의 위가 얼마만해지냐면 기본 한 2000ml 정도. 정말 커지면 남자분들은 3000ml까지 커져요. 자, 그럼 이게 지금 300ml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6개 정도까지, 이거 6개 정도까지 6개 넘게 커지는 거죠. 8개까지 커지는 거, 8개, 7, 8개까지 커지는 거, 위가, 우리 위가. 자,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는 우리 몸 안에 위산이라는 게 있어서 위산이 음식을 이렇게 부식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살균도 시키지만 위는 기본적으로 연동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상하 좌우로 막 눌러주고 짜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먹은 음식이 잘 섞이고 부드러운 죽이 돼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으면 위 안에 압력이 아주 세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빵빵해진 위에서는요, 위가 아무리 위아래로 흔들거나 옆에서 누르고 싶어도 얘가 섞이지를 않아요. 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물을 조금 마셨어요. 오자마자 물을 조금 마셔서 위를 조금만 비워놨어요. 자, 조금만 비우면 어때요? 위가 살짝만 흔들어도 잘 섞이죠. 옆에서 눌러도 잘 눌려져요. 아주 탄력적인 근육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맨날 음식을 이런 상태로 장으로 내려보내는지 이 상태로 내려보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는 날까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병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 또 병이 낫는 사람과 못 낫고 더 나빠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차이. 자, 50이 넘었는데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밥을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배불러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아직 안 걸렸으면 곧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식사하실 기회들이 많으니까 서로 감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천연 음식, 뭔가 가공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걸 잘 아시니까. 자, 세 번째로 몸맛 음식을 먹는 게 내 몸 안에서 노폐물을 적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자, 몸맛 음식 반대말은 뭘까요? 몸맛 음식 반대말.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자, 반대말은 입맛 음식. 자, 입에서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입에서 땡기는 대로 먹으면 몸이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입에서 쓰다면서요. 자, 어쨌거나 내가 먹는 음식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인지 입에서 좋아하는 음식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어요. 좋을 것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라면은 좋은 음식인가요? 안 좋은 음식인가요? 라면은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하는 자, 콜라는 좋은 음식인가요? 안 좋은 음식인가요?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콜라나 라면을 60 넘었는데도 열심히 먹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젊을 때는 막 먹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년 이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먹어. 왜?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런데 고등어는 좋은 음식이에요? 안 좋은 음식이에요? 좋아요. 고등어는 왜 좋아요? 고등어가 왜?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뇌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대요. 자, 그런데 진짜 좋을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고등어는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등어 열심히 먹으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뵀어요. 하지만 제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이 중에 두세 명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상하게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를 먹으면 항상 생목이 올라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만약에 이분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생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분은 위를 고치셔야 되겠죠. 아니면 식도, 역류성 식도염을 지키든가 위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음식은 다 괜찮은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고등어만 먹으면 항상 생목이 올라. 제가 아까 음식 병이 다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쓰는 과정, 이걸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그 과정 어디선가 활성산소, 가스, 독소 같은 뭔가 나쁜 것들이 내가 생목이 오른다는 건 계속 제대로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반복적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절대로 기계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기계나 자동차라면 다 같은 음식. 예를 들어 제 차는 휘발유차니까 똑같이 휘발유를 넣어주면 돼요. 경유차는 경유 넣어주면 돼. 다 똑같이 비슷하게 가요. 연비는 좀 다를지 몰라도. 하지만 사람 몸은 절대 기계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카레를 먹으면 항상 생목이 올라요. 그럼 카레가 나쁜 음식이냐? 전혀 아니죠. 카레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카레를 먹으면 여지없이 저는 생목이 오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요리는 해도 저는 거의 먹지 않아요. 그냥 뭐 간만 볼 정도? 자,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반복적으로 더부룩함이 오래 가거나 조금 소화가 덜 되는 음식 또는 생목 오르는 음식. 저희 시어머니는 팥을 먹으면 항상 생목 올라 해요. 자, 근데 병에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 볼까요? 아, 팥을 먹으면 생목이 오르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팥을 먹고 있다는 걸까요? 안 먹고 있다는 걸까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화 과정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음식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인이냐면 조금 덜 먹으라는 신호구나. 되도록이면 다른 종류로 바꿔 먹어. 예를 들면 내가 고등어 먹으면 항상 생목이 오르신 분은 고등어 대신에 연어나 견과류로 바꿔 드시면 오메가3도 충분히 먹으면서 몸에 소리 없이 신진대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몸에서 더 잘 쓸 수 있어요. 대변에 문제가 있는 음식, 제 남편은 밖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오면 저한테 메뉴를 말 안 해도 제가 우리 남편이 밖에서 돼지고기 먹고 왔구나 알아요. 왜? 뱃속이 완전히 시끄러운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일단 나고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해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항상 변이 물러지거나 오히려 변에 냄새가 많이 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다 안 좋은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있다면 내 몸에서 신진대사를 잘 못 시키는 음식이구나. 살찌는 음식 내 거 아니에요. 밀가루 음식을 며칠 먹었더니 살이 쪘다? 밀가루 먹지 말라는 신호예요. 줄이라는 신호예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잘 하는 음식은 쓸데없이 살을 찌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흑염소 먹었더니 살찐다? 흑염소 내 거 아니라는 신호예요. 자, 염증 생기는 음식 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피부가 뭐 괜찮은데 언제 어디서라도 저를 봤는데 제 얼굴에 커다란 뾰루지가 2개 났다라고 하면 저는 숨길 수 없이 닭고기를 먹은 거예요. 치킨을 먹은 거예요. 저는 닭고기를 먹으면 숨길 수 없어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사람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가 됐든 어딘가 염증이 생기는 음식 내 거 아니에요. 적게 먹으라는 신호예요. 몸이 붓는 음식, 잠 안 오는 음식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고 복습해 볼까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커피를 먹으라는 신호예요? 말라는 신호예요? 자, 병에 안 걸리고 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인이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지? 그러면 이제 커피 대신에 다른 종류로 마셔야 되겠다라고 고치시는 분은 병이 안 걸릴 사람, 병을 또 고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못 고치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고 못 끊겠어. 근데 저는 오후에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오전에 일찍 한잔 빨리 마셔야지 하시는 분들은 몸이랑 자꾸 안 좋은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타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병 못 고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을 제가 식단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내 몸에서 내 식단에서 빼야 하는 음식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과 못 고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따 끝나고 이런 질문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2년쯤 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떤 이제 지금 70 정도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엄청 왜소해요. 키도 작으시고 완전히 마르셨는데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굉장히 큰 배낭을 이렇게 메고 오셨어요. 메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셨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봤더니 이분이 딱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제 책상이 딱 120cm짜리 1m 20cm짜리 책상인데 가방에서 꺼내놓기 시작하시는 게 본인이 드시는 건강식품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먹는 단백질이고요. 그 장민호가 선전하는 산양류 단백질이고요. 루테인이고요. 그다음에 뭐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이고요. 그다음에 뭐 오메가 3고요. 뭐고요 해가지고 21가지인가 22가지를 꺼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선생님 저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침샘에서 침이 잘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어서 음식을 잘 못 먹고 있고 제가 이런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어떤 걸 좀 더 먹으면 될까요? 네. 자, 눈치채신 것처럼 그분은 병 고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당뇨가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분 당뇨 못 고치실 분이에요. 고지혈증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못 고치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병을 고칠 사람은 선생님 당뇨 있는데 뭘 좀 덜 먹을까요? 고지혈증 있을 때 뭘 좀 빼면 좋을까요?를 물어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병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23가지 건강식품 중에서 3가지 빼고 다 내다 버리라고는 못하고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딱 3가지만 드셨는데 그 3가지도 다 드시고 나서 지금은 단 1가지도 안 먹어요. 건강식품을 단 1가지도 안 먹는데 놀랍게 병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그 22가지를 먹으면서 병원 약 먹던 거보다 지금 그 22가지 건강식품 하나도 안 먹으면서 약은 절반으로 줄이셨으면 어떤 게 더 잘 된 거예요? 지금 훨씬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이제 플러스 할 거는 제가 쉬었다가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내 생활에서 뭘 뺄 건가 하나 정도 2가지 정도 찾을 수 있다면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쉬었다가